회내는 해야 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최원호입니다. 오늘 영상은 포핸드 스냅, 회내, 회전되는 포핸드 스냅에 대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우선 왜 포핸드 스냅, 회내가 일어나는 스냅을 해야 하는가, 또는 왜 일어나는가를 얘기해 볼 거고요. 두 번째로는 왜 되지 않는가, 우리는 왜 그렇게 쉽게 되지 않는가를 얘기해 볼까 합니다. 시간이 되면 세 번째도 얘기해 볼 게 있는데, 우선 첫 번째로 간다면 왜 이걸 하게 되는가, 해야 하는가인데, 사실 이 방법적인 건 좀 더 자세히 다룰 수 있으면 다뤄볼 예정이고요. 아마 오늘 이런저런 좀 다양한 내용들이 섞여서 들어갈 수 있는데, 뭐가 있냐면 회내가 일어나는 이유부터 일단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는 생각보다 공을 강하게 치기 위한 힘을 만들어내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그 과정을 함축시켜서 얘기를 좀 해보면, 하체에서, 그러니까 지면으로부터 하체에서 몸통을 통하고 어깨, 팔꿈치, 손 순서로 힘을 전달시키고, 거기서 만들어진 힘이 라켓의 어떤 가속, 또 회전력을 만들면서 가속되면서 거기서 만들어진 운동 에너지가 셔틀에 전달되면 그게 이제 셔틀이 날아가는 어떤 뭐 속도나 거리나 그런 것들이 될 텐데, 우리가 생각보다 만들어낸 힘이 꽤 크단 말이에요. 그게 라켓으로 가는 건데, 몸에서 만들어낸 힘이, 또는 하체에서, 그러니까 내가 만들어낸 힘이 라켓으로 갈 때 내가 손에 힘을 강하게 쥐지 않으면 라켓은 날아간다요. 맞나요? 내가 손에 힘을 강하게 줬고 얘는 뿌려내듯이 힘을 줬는데 손에 힘을 주지 않으면 라켓은 반드시 날아간다거든요. 그러면 손에 힘을 강하게 쥔 채로 스윙을 하게 된다는 얘기인데, 손에 힘을 강하게 쥔 채로, 이게 아주 긴 시간 동안 힘을 주진 않겠지만 적어도 공을 치는 순간에는 아주 그 큰 힘을 짧은 순간에 확 내게 될 텐데, 이때 이 손의 그 움직임을 잘 보면 내가 손에 힘을 강하게 준 상태에서는 외부에서 힘을 줘도 잘 구부러지지 않을 정도로 되게 단단하게 고정이 되어 있거든요. 손에 힘을 준다라고 했을 때. 그래서 우리가 회내가 되는 이 과정을 겪어보면, 또는 관찰해보면, 힘이 전달이 되고 나서 손에 힘을 쥔 채로 라켓이 돌게 되는데, 이때 돌 때는 어깨, 그러니까 팔, 상완골의 움직임, 회전은 움직이다 어느 정도 멈추게 되거나 느려지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여기 척골, 요골, 이 두 뼈는 얘가 돌지 않아도, 상완골이 돌지 않아도 척골, 요골, 이 두 뼈는 돌아가게 됩니다. 그때 팔이 조금씩 움직이는, 아주 느리게 움직이는 상황이죠. 라켓에 비해선. 얘는 멈추고 빠르게 도는 순간 공은 맞고 날아갈 거고, 내 손의 힘은 아주 강하게 잡혀있는 상태가 돼요. 그래야 훨씬 더 가속을 빨리 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거거든요. 이 조건은 나중에 또 자세하게 한번 풀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아주 짧은 순간에 빠르게 힘을 강하게 주게 될 텐데, 이때 손에 힘이 강하게 들어가 있다면 라켓은 날아가지 않을 것이고, 손에 힘이 들어가 있다면 손목은 구부러지지 않는다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손에 힘을 강하게 쥔 채로 뒤집어진다면 얘는 구부러질 수 없는 상태인 거고, 내가 이거 손목을 버틴다, 뭐 회내를 시켜낸다, 되게 자기적으로 뭔가 한다가 아니라 내가 이런 식으로 힘을 만들어낸다면, 이런 조건이 그냥 적당히 성립이 된다면 나는 회내를 느낄 수 없습니다. 딱히 느끼지 않고 그냥 이걸 관측했을 때 회내가 되어가는구나를 그냥 알 수 있는 거죠. 저처럼. 저는 사실은 몰랐습니다. 제가 이렇게 회내가 되고 있는 줄 모르고, 어느 날 우연히 이제 그 영상으로 슬로우 모션 찍어 봤을 때, 이게 이렇게 돌아가는구나를 알게 된 거죠. 그렇지만 우리는 이거를 이제, 저 같은 사람은 최적화가 된 거니까요. 아주 긴 시간 동안 열심히 또는 많이 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우연히 최적화가 된 거고, 이걸 이제 보시는 이제 시청자분들은, 구독자분들은 얘가 이제 자연스럽게 되지 않는 상태니까, 저처럼 그렇게 시간을 훈련에 쓸 수 없으니까, 그만큼 공을 많이 칠 수 없으니까 최적화가 된 걸 연습을 해야 한다는 게 제 생각인 거죠. 그래서 이게 이런 식으로 회내가 되어지고요. 그래서 간혹 이제 저랑 다른 방법으로 의견을 내시는 코치님들의 공을 치는 걸 종종 보면, 클리어 칠 때 봐봐, 클리어 칠 때 손목이 구부러지잖아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드디어 공을 치네요. 이게 잘 나올지 모르겠지만 클리어라는 건 생각보다, 저 같은 사람들은 공을 이미 잘 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힘을 엄청 잘 전달시키고 공을 맞추는 면도 잘 맞추기 때문에 생각보다 적은 힘으로
손목을 구부리듯이 쳐도 공이 날아가요. 사실 이렇게 잡고 치나 뭐 이렇게 잡가지고 이렇게 치나 어쨌든 셔틀에 전달되는 힘이 결국에 셔틀의 어떤 거리와 속도와 어떤 방향을 정하게 될 텐데, 나는 잘하는 사람이고 공도 잘 칠 줄 아는 사람이니까 손목을 구부리면서 쳐도 클리어가 날아간다가 돼버리면 이게 뭐 부정할 수는 없거든요. 사실이니까. 근데 아마 이렇게 공을 치시는 분 또한 정말 밀린 상태이거나 정말 세게 공을 쳐야 하는 순간에는 손을 구부리면서 칠 수 없을 거예요. 아니면 손을 구부리면서 쳤을 때는 손을 잡아내고 돌렸을 때보다 아마 약할 것이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되게 자기적으로 연습을 해야 돼요. 이게 뭐 간혹 보면 선수들이나 그런 스윙을 하는 거지, 동호인들은 그걸 하면 다친다, 안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 의견도 뭐 충분히 존중합니다만, 이게 방법을 몰라서 안 되고 있는데 이걸 그냥 부단히 노력한다고 이게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은 저는 잘 들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그 다양한 정보를 받아들이고 연습을 하고 고민하면서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될 수는 있습니다만, 그냥 동호인들은 그냥 이렇게 치면서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회내가 돼 라고 하는 건 저는 그거는 조금 동의하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이게 생각보다 좀 자기적으로 또는 의식적으로 연습을 해야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수업 시간 때 그렇게 되게 많이 강조를 하며 이제 수업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자료화면을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시는 분들을 보면 생각보다 성별이랑 상관없이 잘 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회내가 선수들은 어쨌든 그냥 뭐 딱히 배우지 않았지만 많은 시간을 통해서 됐다고 하지만, 결국에 이것도 이 환경이나 그 상태가 너무 중요한 건데, 가령 예를 들어서 비선수인, 선수가 아닌 초등생들, 방과 후로 또는 그냥 취미로 즐기는 친구들 보면 생각보다 회내가 잘 일어나요. 이게 이게 제가 완벽하게 저는 이제 이거 정의를 하지 않습니다만, 제가 그냥 예상하기로는 좀 어떻게 예상하냐면, 아이들은 저희 같은 성인들이랑 어른들이랑은 배드민턴을 다르게 해석해요. 그러니까 다르게 받아들입니다. 아예 처음부터. 우리 어른들은 사회적인 어떤 그 구조 안에서 나랑 너랑 공을 주고받는 게 배드민턴이니까, 이 라켓면이 내가 바라보고 있는 면으로 가게끔 해서 공을 맞춰서 넘어가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거거든요. 내가 친 거 너가 칠 수 있게, 또는 내가 배드민턴을 칠 때 적어도 창피하지 않게, 또는 적어도 사람답게 배드민턴을 치는 모습이 보여져야 한다면, 우리는 공을 정면으로 맞추는 연습을 하게 돼요. 이때 우리가 해야 하는 좋은 방법인 이스턴 그립을 잡고 하는 건 되게 비현실적인 상태거든요. 근데 우리는 웨스턴으로 그립을 돌려서 면을 앞으로 한다면 너랑 나랑 내가 배드민턴을 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니까, 이렇게 접근을 하게 되면 회내는 일어나기 힘듭니다. 그렇지만 애들은 어떻게 배드민턴을 이해하고 하려고 하냐면, 얘네는 내 앞에 있는 그 파트너가 나랑 똑같은 초등학생이 공을 받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물론 뭐 이렇게 랠리를 합니다만, 애들한테 공을 쥐어주면 가장 많이 하는 행동이 공을 던진 다음에 공이 맞던 안 맞던, 얘는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자꾸 그냥 이렇게 한번 휘두르는 게 얘네는 목적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잘 맞으면, 잘 맞고 공이 세게 날아가면 얘들은 그냥 이걸로 만족해요, 아이들은. 근데 저쪽에서 건너편에서 기분 나빠하지 않죠. 얘네는 배드민턴을 너랑 나랑 주고받는 거로 처음에 인지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치고 싶은 대로 치는 게 배드민턴인 거니까, 상대랑 상호작용을 하는 게 아니라 나는 내가 치고 싶은 대로 세게 휘두르고 쟤도 제가 휘두르고 싶은 대로 세게 휘두르고, 그러다 보면
좀 애들이 생각보다 회내가 잘 일어나요. 물론 그립이 타지한 상태는 좋진 않지만 세게 휘두른다라는 어떤 명령을 하기 때문에 내 몸에서 좋은 방법은 아니지만 내 몸에서 말단까지 힘을 만들어내고 이거를 강하게 잡아낼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는 거죠. 손에 힘을 강하게 줬더니 아이들의 손은 구부러질 수 없을 거고, 그리고 손에 힘을 잡고 회내가 그래서 그립을 이렇게 안 좋게 잡았지만 아이들은 그냥 세게 휘두르는 상태로 휘둘러 버린다면 손에 힘은 들어갔고 회전력도 생각보다 많이 만들어졌을 거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아이들이 의식하지 못하는 수준에서 회내가 일어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아이들 조금만 교정해주면 금방 잘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어른들이 우리가 회내를 좀 잘 하지 못하는 약간 어떤 구조적인 문제가 있지 않나 라고 또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의식적으로 되게 연습을 많이 필요로 합니다. 왜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직관을 무시한 채로 해야 되는 행동이기 때문에 좀 많이 어려워들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사실 연습을 좀 통해서 이 만족도가 엄청나게 올라갈 수 있는 스윙을 이제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뭐 요거는 조금 여담 같은 거지만 저한테 오시는 수강생 분들 중에 어깨 통증이 줄었다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어깨도 해부학적으로나 보면 사실은 우리가 공을 칠 때 팔을 이렇게 많이 움직이게 될 텐데, 회내가 되지 않으면 라켓이 공이 앞으로 나가면서 공을 세게 쳐야 하니까 여기서 운동량을 만들어내야 되니까 팔을 움직이게 되는데, 팔이 귀에 가까이 붙은 상태에서 이렇게 아래 위로 세게 움직이고 빠르게 움직이는 건 어깨 관절에 좋지 않기 때문에 팔이 옆으로 빠진 상태에서 약간 각도가 바깥으로 벌어진 상태에서 상완골과 척골, 요골이 적당히 회전하면서 주먹이 돌아가는 이 상태가 잘 일어나야 어깨에 부담이 없을 텐데, 이렇게 좀 뭔가 회내가 되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공을 세게 잡고 치다 보면 아마 어깨에 부담이 좀 많이 가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오늘도 약간 얘기하다 보니까 좀 횡설수설 얘기하게 됐는데, 그래서 오늘 영상은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들 요즘 감기가 좀 유행이더라고요. 감기 조심하시고요. 환절기니까 또 건강 관리에 또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다음 영상이 조금이라도 기대가 된다면 구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